미국 증시 마감부터 확인하겠습니다. 클로징 벨 나옵니다. 장혜진 앵커 3대 지수가 어떻게 마감되는지 정리해 주시죠. 네, 현지 시간 2일 미국 3대 지수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미국 내 전역에서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으로 인한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격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이 이어지는 모습이었는데요. 먼저 미국에서는 인종차별 반대 시위가 점점 더 심해지면서 사회적인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위 진압을 위해서 연방군까지 동원을 하겠다며 강경하게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고요. 격화되는 시위로 뉴욕 등 주요 40개가 넘는 도시에서 야간 통행 금지령이 내려지기도 했습니다. 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체포가 됐고 또 여러 명의 사람들이 사망을 했는데요. 코로나19의 여파로 겨우 문을 열었던 상점들이 다시 문을 닫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시장은 이 시위가 장기화할 경우 발생할 변수에 대해서 우려를 하고 있지만 당장의 위험 요인으로는 증시에 적극적으로 반영을 하지 않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아이러니하게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항공사와 유통점, 또 크루즈 선사 등 경제 재개 수혜주들의 주가가 이날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한편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에 대한 우려를 다소 줄이는 소식도 있었는데요. 중국 관영 언론 글로벌타임스는 미국 대두 수출협회 중국 담당 수석 대표를 인용해 중국 기업이 외부 요인의 영향을 받지 않고 시장의 룰에 따라서 미국 대두를 지속해서 구매하고 있다고 보도를 했습니다. 다만 대두 구매 물량이 통상적인 수준에 비해서 매우 적은 것으로 알려졌고요. 다만 이러한 요인들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갈등을 막아줄 수 있을지는 아직까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여기에 미국 전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시위로 인해 코로나19가 재유행할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서 시장의 향방을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마감 상황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먼저 다우지수 상승 출발해서 오름폭을 줄였다 늘렸다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1%대의 상승세를 다행히 기록하면서 25,742포인트의 거래에 마쳤습니다. 이어서 나스닥 지수도 함께 확인을 해보시죠. 0.6%에 가까운 상승세 기록하면서 9,608포인트 거래에 마쳤습니다. 장중에 낙폭을 키워서 하락 반전하기도 했지만 다행히 반등에 성공하면서 상승세를 이어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까지 함께 볼까요? 0.82% 올라 3,080포인트 거래에 마쳤습니다. 역시나 장중 한때 반락하기도 했지만 오름세를 회복해 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렇게 3대 지수 일제히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요. 이날 상품 시장은 어땠나요? 상품 시장에서도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 심리가 뚜렷했습니다. 국제 유가는 상승한 반면에 국제 금값과 채권 가격은 내려갔는데요. 자, 먼저 국제 유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4% 정도 급반등에 성공했습니다. WTI 경우에는 이 오펙 플러스 회담을 앞두고선 기대감과 함께 오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는데요. 주요 산유국들이 역대 최대 규모의 감산을 2개월 정도 더 연장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3개월 내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WTI 가격은 4% 오르면서 36.92달러의 선물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요. 자, 반면에 안전자산들은 대체로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국제 금 가격 떨어졌고 금리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겠죠. 국제 금 가격은 지난 밤 사이에 1% 정도 내리면서 1,732.8달러의 거래가 진행이 되고 있고 채권 금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채권 가격이 하락하면서 채권 금리는 소폭 올랐는데요. 소폭 오르면서 10년물 금리는 0.685%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달러 가치의 약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지난 밤 사이에도 0.1% 떨어지면서 97.71까지 내려온 채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정리했습니다. 글로벌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식 장혜진 앵커가 전해주시죠. 네, 미국의 2분기 GDP가 역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됐습니다. 약 53%가량 떨어질 것으로 위축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미국의 경제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가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실시간 국내 총생산을 추적하는 애틀랜타 연은의 경제 예측 모델인 GDPNow가 미국의 2분기 경제 활동이 절반 이상 위축됐을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요. 52.8%나 위축됐을 것으로 전망을 했습니다. 이는 지난달 말에 예상했던 것보다 더 떨어진 수치인데요. GDPNow는 분기 말이 가까워질수록 여러 지표들이 요인들이 더해지면서 정확도가 높아지게 됩니다. 이번 분기 말은 6월 30일인 만큼 앞으로 한 달간 계속해서 어떻게 움직임을 보일지 지켜봐야 될 부분이기도 한데요. 애틀랜타 연은은 발표된 지표들을 바탕으로 4월에서 6월에 GDP의 68%를 차지하는 개인 소비 지출이 58%가량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했고요.
약 반절가량 소비 지출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GDP의 17%에 해당하는 민간 국내 투자 총액은 62% 넘게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뉴욕 연은 역시 GDP 나우캐스트를 통해서 미국의 2분기 GDP가 35.5%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CNBC의 설문조사에 따라서도 대략 38%의 감소가 예측돼 미국의 2분기 GDP의 감소는 아마도 불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최근 드라마틱한 시장 반등이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이것이 안도랠리인지 아니면 약세장에서 나타나는 이 단기적인 버블인지 알기 어렵다는 이 분석 기사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많은 옵션 트레이더들과 기술적 분석가들이 앞으로 얼마나 더 갈 것인지 가늠하기에 여념이 없는데요. 자, 몇 가지 그 증거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베어마켓 버블이라고 볼 수 있는 한 가지 증거로 바로 시장이 고평가되어 있다는 건데요. 차트를 한 가지 보여드리자면 S&P 500이 이제 거의 저점 대비 40% 올라오게 되면서 지금은 12개월 포워드 기준으로 PER,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21.2배나 굉장히 고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2002년 당시 이후에 거의 18년 만에 처음 이런만큼 고평가가 되어 있는 거고, 게다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 글로벌 리서치에 따르면 경기 침체기에 주식시장이 30% 이상 떨어졌을 때 단 한 번도 6개월 내에 시장 바닥을 확인한 적이 없는데 지난 3월에 우리는 굉장히 빠르게 바닥을 확인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빠른 너무 베어마켓 버블이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반면에 기술적 분석가들은 안도랠리에 그래도 무게를 두고 있는데 S&P 500이 기술적으로 중요한 이평선이 200일선을 올라섰고 또 S&P 500 기업 가운데 90% 이상이 50일 이평선 위로 올라섰기 때문입니다. 시장은 우려의 벽을 타고 오른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시장은 이런 고평가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19로 줌과 슬랙의 가치가 500억 달러를 넘어섰다는 소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과연 이 붐이 이어질 것인지에 대해서 마켓워치에서 의견을 내놨는데요. 코로나19 사태가 발생한 이후 줌 비디오와 슬랙의 많은 신규 이용자가 늘어났습니다. 이 실적은 얼마나 많은 재택근무자들이 비용을 지불하고 또 이들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보여줄 것이라 라는 의견을 냈는데요. 조금 전 줌에서 실적을 발표를 했는데 earnings and sales가 blow away expectation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거의 실적과 매출이 기대치를 날려버렸다. 상당히 좋은 실적을 내놓은 것으로 발표가 됐는데요. 이에 따라서 줌과 슬랙의 주가도 오늘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거의 2% 가까운 상승세를 기록을 했고요. 줌은 슬랙은 3% 넘게 올랐습니다. 전 세계 많은 회사와 학교가 서둘러서 이 재택근무, 재택교육에 들어가면서 하루에 3억 명이 넘는 사람들이 줌 비디오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슬랙의 CEO 역시 지난 3월 자신들의 소프트웨어에 동시다발적으로 연결된 사용자들이 급격하게 늘어나 일주일 새에 25%나 급증했다고 전했는데요. 2달 사이에 전분기 대비 유료 이용자 수가 80%나 늘어난 것으로 조사가 됐습니다. 슬랙은 현지 시간으로 4일이죠. 한국 시간으로는 금요일에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이 두 회사 모두 제한된 기능으로 구성된 무료 체험을 제공하기 때문에 앞으로의 흐름을 어떻게 이어나가게 될지에 더 주목해야 될 것이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줌 같은 경우에는 보안 사고가 잇따르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기업들에서도 줌의 사용을 자제하는 것을 권고하고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서 회사 측은 보안 강화 계획을 밝히고 추가적인 투자를 해서라도 보안 기술을 마련하겠다라고 밝혔지만 전문가들은 이미 갖춰야 할 보안 조치들을 이제서야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줌 비디오와 슬랙이 앞으로 이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나갈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미국 전역의 레스토랑 섹터가 회복의 신호를 보이고 있다는 CNBC의 기사가 있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레스토랑의 회복 신호라는 것은 맥도날드라든지 아니면 연브랜즈 아니면 여기다 스타벅스 이런 기업들의 주가와도 좀 직결되는 문제라서 한번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미국 시장조사업체 NPD그룹이 미국 요식업이 얼마나 회복되고 있는지를 차트로 보여줬습니다. 몇 가지 차트를 한번 살펴보면서 이야기를 계속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것이 미국 전역의 레스토랑 업체의 결제액 추이입니다.
추이입니다. 4월 12일 주간에는 거의 뭐 결제액이 마이너스 40%까지 감소할 정도로 굉장히 좋지 못했죠.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가 락다운되면서 이런 현상이 있었던 거고, 이 4월 12일 주간을 기점으로 지금 레스토랑에서 결제액, 사람들이 거기서 많이 사 먹고 있다는 얘기인데, 결제액이 마이너스 18%까지 감소폭이 매우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4월 11일 이 저점을 찍기 바로 직전이 바로 이 코로나 지원금이 미국인들의 계좌로 찍혔던 1,200달러씩 찍혔던 그날인데요. 사람들이 지원금을 받아서 실제로 많은 음식을 사 먹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눈에 띄는 점은 패스트푸드의 이 회복세가 아주 빠르다는 겁니다. 미국 전역의 이 결제액 추이와 패스트푸드의 결제액 추이는 비슷하죠. 그렇다 보니까 맥도날드, 연브랜즈 이런 기업들의 주가는 저점을 찍고 꽤 빠르게 올라오고 있고, 반면에 지금 이게 보이시는 것이 풀 서비스 레스토랑이라고 해서 우리가 격식을 차리고 갖춰서 직접 그 자리에 앉아서 시켜 먹는 그런 그 레스토랑을 얘기하는데, 이곳은 회복 속도가 매우 느린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주가에서도 맥도날드, 연브랜즈 이런 것들은 꽤 많이 올라왔지만 실제 이런 풀 서비스 레스토랑 이런 기업들은 아직까지는 좀 성장과 회복이 유원해 보입니다. 자, 이렇게 저희가 글로벌 외신 확인해 봤습니다. 맨해튼 나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